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 파라마운트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이런 식인데요. 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유료로 보세요? 예, 저는 뭐 서비스를 통해서 대부분 그러실 텐데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좀 싸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랑 이렇게 멤버십 하면 요거 네. 싸게 볼 수 있는 그걸로. 아니 근데 넷플릭스가 만들어진 지 30년도 안 된 기업인데 100년 넘는 전통의 워너브라더스를 사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가장 큰 배경은 워너브라더스가 3년 연속 적자였거든요. 워너브라더스는 현재 물론 영화도 만들지만은 주로 케이블 TV 중심으로 그런 어떤 미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는 대로 OTT 플랫폼 이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뉴 미디어가 그 레가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를 잡아먹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뭐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은 WB라고 커다랗게 이제 로고 뜨는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앞에 영화 나오기 전에 타이틀. 네, 그렇습니다. 배트맨, 슈퍼맨 다 여기서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 과거로 가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추억의 명화들도 엄청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북 전쟁을 다룬 그 영화 라든지 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굉장히 때는 많아요. 네. 미드 프렌즈라고 예. 영어 공부한다고 한 20년 전에 다들 보셨던 프렌즈 미드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워너브라더스가 따로 이제 그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이제 HBO 맥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 인수합병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프렌즈 그리고 해리포터 같은 것들을 이 넷플릭스에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워너브라더스는 지금 CNN하고 디스커버리 채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CNN 디스커버리 채널이 위상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반면에 넷플릭스는 계속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요. 인수 대금은 약 1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조 원. 네. 근데 이게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품게 되면 너무 이제 독과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 견제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네. 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파라마운트가 안 된다. 내가 살 거다. 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워너브라더스하고 파라마운트라고 하면 대표적인 또 파라마운트도 미국의 네. 어떤 그 오래된 그 영화 제작사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파라마운트를 그 최근에 데이비드 앨리슨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몇 번 M&A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가 우리가 아는 그 파라마운트가 아니라 새로워진 파라마운트고 이 데이비드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그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어떤 신생 기업이 이 올드 미디어를 인수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워너까지 인수하겠다고 참전을 한 것이고요. 요즘에 그 오라클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트럼프랑 친분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오라클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도 트럼프랑 아주 친한 상황이고요. 또 이 파라마운트 편에는 그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도 지금 참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쿠슈너가 넷플릭스가 쉽지 않겠네요. 예, 넷플릭스 입장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독점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넷플릭스 좀 살짝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넷플릭스가 이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워너의 자체 OTT를 포함해 가지고 OTT 시장에서 30% 이상의 그 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합병에 대한 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 그 합병 이후에 이제 점유율이 30%가 아니라 더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요즘 쇼폼 플랫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비율로 보자면은 우리가 30%가 안 되기 때문에 합병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OTT 내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네. 유튜브, 뭐 쇼츠, 릴스, 뭐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랑 다 같이 비교해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자기네 시장 점유율을 좀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반론을 세우고 있지만 그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정치권에서 받아들일지는 변론이 되겠고요. 또 하나 미묘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NN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CNN이 이 워너브라더스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랑 친한 이 파라마운트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아하. 이제까지 CNN이는 반 트럼프의 어떤 기수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트럼프가 CNN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미워하고 항상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네네네. 예, 야단을 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고. 예. 그렇게 막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들 때문에 파라마운트의 CNN이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더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근데 이게 되겠습니다. 참 희한한 게 아예 대놓고 트럼프는 친분으로 네. 정책까지 막 결정을 해버리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일단 영화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실 헐리우드 쪽에서는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시각이 되게 컸었잖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라마운트 측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코 미국 영화계가 파라마운트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넷플릭스는 사실은 미국 영화계에서는 더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미국 영화계에서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극장이 문을 닫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넷플릭스가 했다. 이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제 영화업을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에 와서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를 그렇죠. 보고 그 작품을 위해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100년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그 시장을 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인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놀란 감독이 있는 미국 영화 감독 협회라든지 여기서는 네. 다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계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은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해고 확대 그리고 극장 개봉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는 사실 유통 채널에 가까웠잖아요. 물론 자체 제작도 하지만 네. 하지만 워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엄청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작과 유통이 하나의 회사에서 다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소수 창작자들 작은 그런 어떤 제작업체들은 더 타격을 받지 않겠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살아남기 힘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드 프렌즈라든지 반지의 제왕을 지금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OTT도 HBO도 가입 안 해도 되고 HBO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플레이로 서비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쿠팡과 이 넷플릭스를 동시에 가입하지 않고 넷플릭스만 가입해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좀 비용을 줄여주는 OTT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독점이 되잖아요. 결국은 넷플릭스 지금도 독점력이 큰데 그럴 수 있겠죠. 더더욱 독점이 되면 결국은 요금 인상을 할 거다. 맞아요. 누가 봐도 뻔한 예상이고요. 결국 인수를 하려는 것도 점유율을 더 높여가지고 가격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은 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성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예술적인 작품들 물론 그동안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그런 걸 잘 해왔냐 하면 좀 표현이 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나름대로 좀 그 영화 감독주의 뭐 이런 것들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처럼 그런 감독주의 영화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하고 넷플릭스 영화 좀 다르잖아요.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시청률 중심주의 넷플릭스화 된다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떤 인간의 도파민, 말초신경 이런 걸 자극을 해가지고 끝없이 더 많은 영상을 보게 하고 시청률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넷플릭스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고 방침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가졌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처럼 이제 스케일 큰 영화 네. 중심으로 하는 감독 입장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더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고 네, 워너브라더스 안에 있는 자신들 관련된 그 지적재산권 네, 아쉬울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감독 영화는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 가서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만 넷플릭스가 사실은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비디오 테이프, 네. DVD 빌려주던 가게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 이름부터 좀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데요. 이 넷은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맞고 플릭스는 깜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영화를 옛날에 보면 필름으로 보면은 영화 깜빡깜빡하잖아요. 깜빡깜빡,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깜빡거리는 영화를 봐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1997년에 창업할 때는 비디오 대여점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가게가 있는 건 아니었고 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비디오나 DVD를 보내주고
그걸 다 본 다음에 다시 우편으로 반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당시로는 되게 혁신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제 광대역 인터넷이 깔리는 동안 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하는 그런 사업을 거의 최초로 열었죠. 그리고 스트리밍 기술에 엄청난 그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낮은 그 부담을 가지고 그 고화질 영상을 정성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그렇죠. 그 시장에서 앞서 나갔고요. 또 하나는 그 취향을 추천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뭘 길게 봤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뭘 추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정교하게 이제 발달을 시켜가지고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으로 결국 승부를 해서 성공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 되게 신기했죠. 네. 야, 내가 본 걸 이 업체가 다 안돼. 내 취향을 학습한대. 그래서 비슷한 걸 추천해 준대.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당연해진 시대가 됐고 네. 넷플릭스가 그 문을 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일 수밖에 없는 게 넷플릭스 앞에서 우리나라 OTT 업체들이 계속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합병을 한다는 업체들도 이거 뭐 한 2년째 말만 하고 있고 합병은 완성은 안 되고 웨이브 있고 지금 아직 뭐 언젠간 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될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거의 뭐 인류가 이루지 못하는 꿈 안에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TV인과 웨이브의 합병? 근데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뭐 공동 요금제 내놓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 지난달에 이제 공동 요금제를 내놨는데요. 그 공동 요금제라고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이제 구독할 수 있는 요금제를 냈는데 그것도 2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응이 엄청난 반응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세 회사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꼴찌였거든요. 점유율 면에서.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면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넷플릭스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빼고 다 모이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그 요금제의 취지는 넷플릭스 빼고 다 모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 뭐 헐리우드 극장 산업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극장 산업도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그 돈 내고 영화관까지 가서 볼만한 게 없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화관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 요금 티켓을 많이 올려가지고 10,000원 훌쩍 넘는 가격으로 올렸고 네.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헌혈을 해도 영화 티켓을 못 주겠다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아직은 나오더라고요. 예, 아직은 나오죠. 최근에 헌혈하고 영화 티켓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영화 티켓 아직 이거 비싼데 15,000원짜리 받으셔야지 왜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받으세요라고 옆에 분 이제 허리를 쿡 찌르기도 했습니다. 예, 좋은 거 알려주셨네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렇게 요금이 올린 것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화 업계 전체가 넷플릭스 때문에 흥행 영화의 그 기준이 1,000만 영화보다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작 편수 자체가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업 영화 제작이 60편이었는데 연간 올해는 한 20편 정도밖에 안 되고요. 3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고 또 넷플릭스가 준 효과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는 상당히 저예산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월드스타가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우들의 출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회당 10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8편을 만들면 80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주고 이제 만들기 어려워진 그런 면들도 있고요. 이런 그러네요. 여러 가지 면들 때문에 국내 영화 어려운 상황이고 넷플릭스 때문에 이 K 컬처, K 무비가 많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면도 있지만은 반대로는 국내 제작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면도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너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콘텐츠를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한국 배우를 써서 한국인 감독한테 메가폰을 주지 않았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걸 많이 깨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외에 배급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제작 비용 상승이라든지 토종 그런 기업들이 몰락을 이제 부추기면서 또 이제 상당히 장기 지속성 면에서는 어려워진 그런 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콘텐츠가 강하기 때문에 네. 플랫폼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또 해외에서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플랫폼도 약한 나라에서 콘텐츠가 강하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플랫폼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야, 넷플릭스가 또 나중에 실제로 이 워너브라더스를 어떻게 또 인수하게 되는지까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